안녕하세요. 사슴과 달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 중 하나인 염증에 대해서 저번에 이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염증이란 독소를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에서는 염증은 어느 정도 깔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염증이 주 원인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원인을 치료하고 부수적으로 염증을 잘 치료해주게 됩니다. 시보와 같은 소장 세균 과다증에는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한약재 중에서도 염증을 치료하는 한약재가 항생제와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지난번 알아본 황령과 같은 약재는 염증을 없애주는 기능과 제균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헬리코박터균을 없애는 다른 약물들과 비교한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뿐만 아니라 장에도 다양한 해열 한약재들이 효과를 발휘한다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을 없애고 세균을 죽이는 것은 1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염증이나 균이 과다하게 생기는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염증과 세균 과다는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증 양상이 심하지 않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에서는 염증 자체보다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스트레스나 소화기 적체가 주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음식물을 과다 복용해서 과식을 하시면 음식물은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음식물의 노폐물들이 위장에 쌓이게 됩니다. 이 노폐물들은 독소를 생성을 하고 독소를 우리 몸에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염증 반응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때에는 염증이나 세균 과다를 없애주는 것보다 소화기 적체를 해결해 주는 것이 효과가 빠르겠죠? 소화기 적체를 해결하면 그로 인한 염증이나 세균 과다는 당연히 저절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염증이 아주 심하다고 하면 소화기 적체를 해결해 주는 것과 더불어 염증을 해결해 주는 것을 같이 병행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염증을 없애주는 약만 먹는다. 예를 들면 한약에서 염증을 잘 없애주는 저번에 말씀드린 황련해독탕을 계속 복용하면 해결이 될까요? 저도 한때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굉장히 고통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에 집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황련 해독탕을 속이 좋지 않아서 계속 먹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황련 해독탕 초반에 먹으면 당연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몸에 염증이 없어지니 그런 거겠죠. 그래서 복통도 줄고 변도 일시적으로 좋아졌으나 장복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이 재발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그 전보다도 더 증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소화기 운동성이 현격히 떨어졌기 때문이죠. 물론 염증을 없애고 제균을 하면서 증상이 좋아지면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환자분들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 오히려 저와 같은 케이스처럼 증상이 더 안 좋아지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열을 없애주는 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염증을 없애주는 약들인데요. 실증에 쓰는 황령과 같은 약도 있고 비교적 허증에 쓰는 포공형 치자와 같은 약도 있습니다. 약을 체질에 맞게 잘 써야 된다는 것이죠. 20대의 염증과 60대 환자분의 염증은 다르고 또 체중이 적게 나가시는 분의 염증과 체중이 많게 나가는 분의 염증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장이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염증 약을 쓰실 때 그 결을 잘 맞춰주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세균 치료나 항생제 처방 또는 한약의 염증을 없애주는 약을 처방을 했는데 소화기 치료가 되지 않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효과를 받지만은 나중에 더 크게 재발하거나 이런 경우는 몸에 좀 맞지 않게 치료가 들어간 것일 수 있고, 특히 체질에 맞지 않은 약을 쓴 거죠. 또는 그 과민성 대장증후를 일으키는 주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염증 치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증상이 급박하고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든지 아니면 내시경상 염증 소견이 확실히 보인다고 하면은 염증 치료를 잘 해줘야겠죠. 요새 위암이 굉장히 많죠. 위암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장상피 화생이나 위축성 위염은 염증이 이미 여러 번 왔다 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염증 치료를 잘 해주셔야 되겠죠. 또한 내시경 소견상 염증이 보인다든지 역류성 식도염, 위염, 장염 이런 경우에는 염증 치료를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더 큰 문제는 염증이 오래되다 보면 소화기 건조증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화기 건조증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질환이 만성으로 빠지는 거고, 이때부터는 병을 달고 살게 됩니다. 치료 기간도 당연히 길어집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6가지 원인 중 3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스트레스, 두 번째는 소화기 적체, 세 번째는 오늘 한 염증입니다. 나머지 이제 3가지가 남았는데요. 바로 소화기 한증, 그리고 소화기 건조증, 그리고 소화기 무력증입니다. 이 3가지는 이미 질환이 허증 상태로 빠지는 거고 만성 질환 형태로 빠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 기간도 좀 오래 걸리고 치료하기도 좀 쉽지 않은 상태로 점점 넘어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나머지 3가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